뉴스회전 이슈 플러스. 오늘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 모시고 정치 현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임 100일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100일 지났습니다. 예, 오늘 뭐 일정은 어디 다녀오셨죠? 예, 아침에 택배 노동자들하고 예. 1시간 정도 같이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예. 예. 현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언론중재법 요새 뭐 뜨거운데요. 이 문제는 야당,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또 야당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굳이 하셔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토론할 것입니다. 예. 네. 야당 근데 이 처리 시한은 있습니까? 이제 본회 일정이 잡히겠죠. 아마 예. 여야 원내대표 간에. 아까 제가 잠깐 안내 멘트를 했는데 8월 안에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 과정이 더 가능한 건가요? 계속 당내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예. 자, 이 어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야당이고 여당이고 반대하는 쪽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고의성이나 허위성 이런 게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 체계가 예. 형법은 고의 과실을 구성 요건으로 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사는 형법은 그런데 과실법은 예외적으로 처벌돼요. 항상 예. 고의의 법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사는 우리 민법 일반 원칙상 고의 과실이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이제 경과실은 빼고 중과실 경우만 해서 더 좁혀준 거죠. 예. 언론을 배려해서. 예. 그런데 왜 당내에서까지 아까도 여쭤봤지만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까지 왜 반대하실까요? 그분들의 어떤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원래 언론이라는 게 워낙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예. 언론은 사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예.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큰 기본권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라고 봅니다. 예. 저희들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뒷받침해 갈 것인데 문제는 제가 오늘 이거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이 언론에 의한 피해가 또 엄청 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언론이라는 게 워낙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바로바로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사안들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언론 중재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쓰레기 만두 사건으로 한 가장이 자살을 있었고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 잘못 보도돼서 30여 개의 기업이 도산한 적도 있었고 나주에 그 어린 성피해 고종석 그 범인 사건 때 그 피해자 부모가 잘못된 보도로 엄청난 가정 파탄이 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게 많이 이제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지금도 60% 정도의 국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언론중재법이 언론 그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언론인들도 부정하지 않을 텐데 이것이 이제 혹시라도 언론의 본연적인 비판 기능이나 진실 보도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직 답답하면 필리버스터에 제가 나가겠다는 말씀을 했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을 수 있게 그런 건전한 언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 면책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만 다시 설명해 주면요. 우리 이 법 5조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하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 면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기자들께서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확인해서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허위였어요. 그러더라도 성실하게 취재하고 확인한 과정이 입증이 되면 면책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 건전한 기자님들의 기자 정신은 충분히 뒷받침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본인이 전화로 한번 확인도 안 해보고 반대 당사자한테 한번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것 그냥 편집해가지고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당한 당사자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아예 자신의 사회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정도의 파탄이 발생하고 기업은 아예 잘못되면 망해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오히려 진정한 우리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근거를 찾고 성실하게 보도를 해라 이런 취지고요. 만약에 우리 언론이 비판한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이 충분한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풍문에 기초해서 아무나 잡아들이면 다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이. 그 대표님 말씀하신 어떤 그 취지나 그 네. 폐에 대해서는 뭐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네. 다 어떤 공감을 하는 부분이 네. 충분히 있을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는 이런 어떤 법적 허점은 없는지, 악용 가능성은 없는지 뭐 이런 예.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네. 이 처음에 어떤 제보의 바탕에서 혹은 피해자의 진술의 바탕에서 저희가 보도를 할 때도 네,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 미투 보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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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경우에 어떤 진실성에 대한 100% 확신은 당연히 가질 수가 없고요. 네. 그런 보도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서 미투 보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확하지 않는 일방적 진술만 듣고 보도가 됐을 때 또 씻을 수 없는 사회적인 그런 자기 이 사회적 평판이 무너지는 예.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예. 그 아까 말씀한 대로 또 우리 기자님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보자 신원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예.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증거 보존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명 복관을 통해서 비공개로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걸 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 예.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고위 공무원들은 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 대기업 간부들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놨더니 언론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최순실이라든지 우병우라든지 이런 공직을 가지 않는 실세들, 예.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이제 장관직을 그만뒀으니까 예. 이런 보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또 청구할 수 허점이 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경우를 알지라도 이미 영어로 public figures, 예. 공적 인물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국 전 장관님이나 우병우 씨나 최순실은 다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 5조 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거나 진실이 아니라 예. 할지라도 취재를 열심히 해서 정당하게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 위법성이 조각돼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판을 하는 분들 중에는요. 지금도 어떤 허위 보도나 고의적 어떤 네.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어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양형 기준을 올린다든가 해가지고 네. 지금 제도를 보완해도 충분히 어떤 징벌이 가능한데 네. 굳이 왜 이런 어떤 여러 명이 반대하는 제도를 법을 만들라 그러는가 뭐 이런 비판도 예, 있습니다. 굳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예. 통계를 보더라도요. 지금까지 언론에 피해서 소송한 사람들의 평균 손해배상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변호사비도 안 나옵니다. 보통 언론에 한번 이렇게 허위 보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재판에 매달려서 2년, 3년 걸려가지고 얻은 승소 판결이 500만 원 평균. 예. 변호사비도 안 나오는 판결이에요. 누가 소송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피해를 받더라도 그냥 감히 이 엄청난 언론을 상대로 제대로 소송할 사람이 없을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적하기에 기존 제도를 가지고 네. 양형 기준을 확 올린다든가 벌금 기준을 그래, 예. 그게 바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아닙니까? 양형 기준이라는 예.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 영국, 독일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도 팍스뉴스 같은 데다 거의 한 2조에 가까운 소송을 지금 하고 소송이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대선에 허위 보도했다 그래가지고. 예.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은 선거 기간 동안에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요. 5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한선을 정해놨어요. 예. 우리는 하한선 안 정했습니다. 하한선 안 정했다고 시민단체는 또 지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5배를 한도로 그 이하로 돼 있지 예. 하한선은 안 정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허위사실 유포하면 5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돼 있어서 초범이라고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50% 이상 감경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250만 원 형을 받게 되는데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입니다. 아예 국회의원이 아무리 많은 득표로 당선됐더라도 의원직이 날아간다니까요. 예. 우리가 지금 허위 보도했다고 무슨 언론사 면허를 취소한 건 아니잖아요.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정치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예. 열람 청구 차단권. 예, 예. 그거는 좀 이해 당사자들이 네. 저거 내려주세요. 뭐 네.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예. 열람 차단 청구권을 행사만 하면 행사된 기사라는 태그를 붙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피해자를 보호하기 예. 위해서인데 그거는 너무 이게 아직 언론 중재의 결정도 나기 전에 태그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삭제를 했고요. 예. 열람 차단 청구를 피해자가 요청한다고 차단이 되는 게 아니라
언론중재위 심사를 거쳐서 허위로 판정되는 경우, 그것도 이게 돼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전체 맥락상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하고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에 대한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기사가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론이 계속 인터넷에 이게 퍼날라기가 될 테니까. 그다음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만 했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가 판결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예의를 둬놨어요. 다만 언론 보도의 내용이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 언론의 공적 기능을 다 단서로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언론중재위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통 꽤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어떤 실질적 효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태그를 붙이자는 말이 나왔는데 언론 기능이 너무 위축된다고 언론 노조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걸 수용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급히 해달라고 언론중재 요청을 해야겠죠. 대신 언론중재를 청구했을 때 언론사가 3일 이내에 답변을 안 하면 거부한 것으로 보고 바로 심의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정치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요새 대선 주자들하고 식사하고 계시죠? 더 번갈아? 무슨 얘기 하십니까? 만나시면. 네, 서로 격려하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서로 경쟁은 하시더라도 경선이 끝나고 나면 다 같은 이제 동지가 돼서 원팀이 돼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좀 절제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랑 이재명 후보 간에는 꽤 거친 언사들이 오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정치 권력을 가진 일종의 투쟁인데 경쟁이기도 하고 이 정도의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많이 주위에서 또 이야기해서 조금씩 자제돼가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더 격렬해질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경쟁이 정책적으로 좀 치열해졌으면 좋겠어요. 기후변화 문제나 남북관계 문제나 지금 이번에 아프간 문제라 정말 논의할 게 많고 대통령이 사실 되시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이 잘했냐 못했냐, 원전 정책이 잘했냐 못했냐,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할 거냐, 토론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정치하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우리나라 법이 이거 있잖아요. 너무하네. 너무하면 안 됩니다. 그 헌법으로 말하면 비례의 원칙입니다. 적절한 수위를 조절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도면 원팀 정신을 회복할 수 회복할 수 없는 내상이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 6명의 후보님들은 그래도 민주주의라든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랑 같이 해온 공동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전혀 이질적인 분들이잖아요.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시켰던 자기 당의 후보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을 모셔온 거고 최재형 이분도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 하신 분을 모셔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신 배경과 공동의 정당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질적인 야당 후보님들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원팀으로 복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표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재형, 윤석열, 김동연 이 현 정부의 고위직은 왜 다들 다 야당 후보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곤혹스럽고 일단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검사만 하시던 분을 사실 대통령으로 이렇게 지지한다. 홍준표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의 업무 중 검사가 해야 돼. 검사에 관한 일은 1%도 안 될 텐데 정치경제 문화 국방을 담당해야 될 대통령 자리에 60평생을 사람 잡아다 수사하고 구속시켰던 일만 했던 사람을 대통령을 시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미운털이 박혔으면 한번 혼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윤석열을 지지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님을 지지하는 것은 일단 뼈아픈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다. 이거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재형 분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 아무튼 불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 정책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 있다. 원전은 저희 2080년까지 같이 공존합니다. 장기적으로 탈원전으로 가야 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이란 말이 정확한 말이고 탈탄소가 탈원전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앞선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 논란이 된 건데 우리가 초기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은 좀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되려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지출 요인인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낮춰줘서 임금을 덜 올리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실질적 의미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세 분의 대선 후보는 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고 보완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희숙 후보죠. 후보가 어떤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단 여당 내부에서는 정치 쇼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에 의해서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된 분이 자기를 선출해준 지역구민들의 의사도 안 묻고 일방적으로 사퇴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오신 분이 당에서 탈당을 권유한 것도 아닌데 좀 자존심 상한다고 탈당을 한다. 난 누가 봐도 과잉 행동이 아닌가. 국민들이 저걸 정당 일부 언론들은 막 대단한 결정이라고 미화하는 기사를 써주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거고 오늘 우리 당에서 지금 제명돼서 좀 안타깝게 양이원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양이원영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그 땅에 속아서 샀던 것이 관련됐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제명 조치를 취했어요. 우리 당에서. 근데 윤희숙 의원님 그 아버님은 연세가 79세가 되셨다는 분이 동대문에 살고 계신다는데 농사를 짓겠다고 직접 세종시에다 3,000평 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약 9억 정도 지금 그게 3배로 올랐다 그럽니다. 땅값이. 그러면 그 79세 어르신이 9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출처가 있었을 것이며 농사를 짓다면 무슨 경기도 일원도 아니고 세종시까지 차 타고 내려가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농지법 위반입니다. 5년 동안 일종의 소장료를 쌀 7가마인가씩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농지법 위반이 이미 확인된 거고요. 그게 이제 개발 정보를 이용했냐 이거는 이제 논란이 있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거니까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잉 대응이라 그러셨는데 뭐 정치적 어떤 쇼다 이런 거랑 맥락은 비슷한 말씀 같은데요. 표결 넘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의원직 사퇴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그건 뭐 저희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사퇴가 지금 언론에서도 이제 진짜 취재를 하고 계시니까 좀 객관화될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거로 봅니다. 아직 표결 넘어면 어떻게 뭐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전혀 아직 사퇴서가 공식적으로 국회의장한테 제출된 것 같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선언만 하신 것 같고 또 이 사안이 내용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요. 이심 송심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저는 사실 당 대표가 가장 중요한 관점은 우리 민주당 후보의 승리이지 특정 후보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다 이제 후보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오해를 다 풀었고요. 오해는 다 풀리셨습니까? 다른 후보님들이 송영길 대표 잘하고 있다고 지금 덕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 오해 풀렸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대표들 식사 끝나고 이 브리핑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대표님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경선 관리나 대선 전망 혹은 향후 어떤 대표로서의 일단 이거 하나 칭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가 다 협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프간에 있는 391명 한 13분은 지금 이슬람마바드 공항에 좀 좌석 건강 문제로 좀 남아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오늘 오후에 도착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정말 독일, 일본, 다른 선진국도 못했던 일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미러클, 기적처럼 버스를 다 미리 대절하고 준비하고 사전 작업을 철저하게 해서 무사히 아프간 우리 특별 공로자들을 이렇게 데려온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인 것이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처럼 저희 송영길 체제의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고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